한 끼당 평균 3,500원 수준인 경북의 학교 급식 단가가 내년부터 20% 인상됩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 설명회를 통해 급식비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570억 원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자체 개발한 물 정화 기술이 환경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기존 하수 고도 처리 공법과 비교해 처리 효율이 높고 안정적인 방류수 배출이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학교급식 운영 실태 특정 감사에서 224건이 적발됐습니다. 수의계약 제한 여부 미확인, 급식 정보 미공개 등이 지적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남서 영주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최측근 관계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현재 한 끼에 평균 3,500원 수준인 경북의 학교급식 단가가 내년부터 20%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 예산 설명회를 통해 급식비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570억 원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내년 본 예산안으로 5조 9,2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인 5조 1,162억 원보다 8,067억 원, 15.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안전망 구축, 교육 환경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570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 끼당 평균 3,500원 수준인 학교급식 단가가 4,300원 수준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원래 급식 단가보다도 얘는 20%가 식품비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제외하고 식품비만 단가가 20%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하고 또 이제 식품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식품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60%를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40%를 부담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80% 부담합니다. 부담 비율이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60%인데 80%까지 우리가 부담 비율을 좀 더 높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성면 제거 사업에는 28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성면 제거를 마칠 예정인 가운데 내년까지 성면 면적의 86.3%를 제거한다는 계획입니다. 성면 보유학교 147교를 성면 개최할 예정입니다. 성면 개최는 2025년까지 도내 전 학교 완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제거율은 81.3%고 내년도 예산 반영 시 86.3%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이 편성한 이번 예산안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주시가 하수 처리 효율을 개선한 신기술이 환경부의 신기술 인증을 받았습니다. 환경 신기술 인증은 공공기관이 설치한 환경시설에 적용된 기술 성능을 평가해 우수성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경주시가 지자체 최초로 자체 개발한 물 정화 기술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수가 담긴 미생물 반응 장치입니다. 큰 기포와 미세 기포가 형성되면서 미생물이 하수의 질소와 인을 제거합니다. 깨끗하게 정화된 물은 침전물과 분리돼 양방향 방류 장치를 거쳐 배출됩니다. 경주시가 금호건설과 공동 연구하고 개발한 GKSBR 공법이 환경부의 환경신기술 615호 인증과 269호 검증을 취득했습니다. GKSBR 공법은 하천에 있는 질소와 인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하수처리 기술입니다. 일반적인 생물학적 고도 처리 공법과 비교해 처리 효율이 높습니다. 기계장치 최소화로 에너지 비용을 줄였고 안정적으로 방류수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수에는 부영양화의 주요 원인인 질소인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특수한 어떤 장치나 기술로 해서 GKSBR만의 기술을 이용해서 질소와 인을
90% 이상 깨끗하게 정화해서 깨끗한 물을 강에다가 방류하는. 경주시는 최근 베트남 하노이 국립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베트남 환경 에너지 산업전에 참가해 물 정화 기술을 알렸습니다. 베트남 선화그룹과 지난달 26일 경주시 물 정화 기술 구매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 경주 물 정화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선화그룹은 베트남 땀정 산업단지에 2,000톤 규모의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외 사업에도 중규모 이상을 대형화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경주시가 자체 만든 기술이 국제적인 그 물 극복이나 물 오염에 대해서 조금을 기여할 수 있는. 경주시가 자체 개발한 물 정화 기술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15일 오전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급식 운영 실태, 위장업체 및 화물 운송업 위반 등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대구시와 함께 9월 19일부터 3주간 초중고 1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경고 1건, 주의 19건, 기관주의 203건, 통보 1건 등 총 12개 항목에서 22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진구를 소홀히 한 데 대해 24개 학교에 기간주의 처분을 하고 관련자 15명에 대해 개인주의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입찰 공고 등 공고기간 미준수, 급식 식재료 검수자 확인 소홀, 급식 계약 서류 확인 부적정 등이 지적됐고 교육청은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남서 영주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최측근 관계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박 시장이 운영해온 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A씨를 선거자금 불법 사용 혐의로 14일 구속했습니다. 앞서 8일에는 영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령의 권리당원을 대신해 청년들에게 대리투표를 지시하고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게 한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5일 0시 기준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에서는 3,25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북에서도 3,01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감염병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대구 37.3%, 경북 3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총 72,883명으로 신규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은 건 지난 9월 15일 이후 2달 만입니다. 코로나19 7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일교차에 겨울철 독감까지 유행하면서 이른바 트윈데믹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약국에서는 관련 약품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품귀 현상까지 겪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45주차, 그러니까 10월 30일에서 11월 5일까지 인플루엔자와 외래 환자가 1000명당 11.2명으로 유행 기준인 4.9명을 크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일선 약국들은 급작스럽게 늘어난 환자들로 호흡기 질환 관련 약품들이 모자른 상황인데요. 관련 의약품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과 함께 또 우리 몸 상태에 따라 독감 백신 접종도 가능하니까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그리고 독감 예방 백신 접종 서둘러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느슨해진 코로나19 개인 방역 수칙, 거리 두기와 손 씻기, 실내 마스크 쓰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늦가을로 접어들면서 막바지 단풍 구경에 나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단풍의 명소인 경북 문경세제의 가을 풍경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풍경도 너무 예쁘고 공기도 너무 맑아서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옛날 회사집 출퇴근을 할 땐 느끼지 못했던 가을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안동시가 페루 쿠스코시, 그리스 코린트시, 아제르바이잔 슈샤시와 도시 간 교류 협력을 위한 우호협정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을 비롯해 잉카 문명의 수도 쿠스코와 로마시대 고대 유적의 도시 코린트, 투르크권 문화 수도 슈샤 등 4개 도시는 세계 역사 도시 연맹의 회원 도시로서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역사 도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쿠스코시는 현재 세계 역사도시 연맹 회원도시고 코린트시와 슈샤시는 이번 회의 참여를 통해 회원도시로 가입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15일 도청 화백당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지역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경북도의회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비롯해 다문화 정책 간담회 등이 열렸습니다. 한편 국민통합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통합을 위해 설치한 첫 번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지역간담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북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경북도의 수의직 공무원 신규 채용 응시자가 매년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36명의 채용 공고를 낸 수의직 공무원 신규 채용 지원자는 총 5명이었고 지난해에도 채용 인원 32명 중 5명만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가축 방역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도는 15일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수의직 공무원의 역할을 알리고 처우 개선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대구시가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13개 협업부서와 구군별로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대설 한파에 대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눈이 많이 올 경우에 대비해 교통이 마비될 수 있는 구간의 우회도로를 사전에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대중교통 증편이나 연장 운행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과 전경원 운영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를 방문해 대구 현안 사업의 2023년 국비 예산 반영 등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의장 등은 국회 예결위 소속 이인선 의원, 강대식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수성 알파시티 중심의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구축 등 대구 지역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추가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